dreams of flying. I was free. 2009년 등장해 전세계 최고의 흥행 수익을 올렸던 영화 아바타. 이 영화는 3D 기술력의 최정점을 보여주면서 이국적이면서도 어딘가 실제할 것만 같은 경이로운 세계관 속으로 초대했는데요. 영화 아바타를 보고 나면 귓가를 맴도는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대사는 영화 곳곳에서 등장하면서 명실상부한 아바타의 명대사로 등극했는데요. 하지만 이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는 알 것도 같지만 콕 집어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영화 아바타의 생명줄, I see you에 담긴 의미 들어가 보죠. 판도라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다리는 6개요, 눈은 4개인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다리가 더 많다 보니 지구의 네발 짐승들과는 다르게 움직이겠죠. 감독은 이 새로운 움직임까지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신경을 썼다면 영화의 내러티브를 장식할 판도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원주민의 펀치라인이라 할 수 있는 이 대사 I see you는 직독직해하면 굉장히 단순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보다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관용어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인사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비족은 안녕과 같은 가벼운 인사부터 진솔한 감정을 담은 한마디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I see you라는 말을 건넵니다. 특히 안녕이란 인사를 건넬 때는 동년배나 친구와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쓰이지만 권위 있는 상급자를 만날 때에도 이 말이 들리곤 하는데요. 이때의 I see you는 사극에서 볼 법한 경어로 봐도 무방하겠죠. 두 번째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와 같은 진솔한 감정을 담은 인사말입니다. 처음에는 스파이였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진심을 전하기 위해서 토르크 막토가 되어 나타났을 때 네이티리의 이 말은 미안해, 이제야 너의 진심을 알았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또 쿼리치를 해치우고 제이크를 살려냈을 때의 대화는 고맙고 사랑한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I see you. I see you. 이처럼 I see you는 상황에 따라서 가벼운 인사에서 진심을 담은 진중한 인사까지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인사말이기만 했다면 입에 붙기는 해도 여운까지 남지는 않겠죠. 영화를 보고 났을 때 I see you라는 이 한마디가 짙은 여운을 주는 이유는 이 대사가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선 무언가를 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제이크와 판도라, 그리고 판도라와 관객들을 이어주는 링크로 기능하기 때문이죠. 카메론 감독은 노엄의 입을 빌려서 I see you에 대한 대략적인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노엄의 말을 정리하자면 I see you라는 말은 단순히 상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이나 내면, 즉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인데요. 이 말을 듣고 가장 큰 위안을 얻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 제이크죠. 제이크는 영화의 주인공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대상으로 나오는데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1초 만에 규정해버리죠. Check this out, man. Meals on Wheels. Oh man, that is just wrong. 제이크는 정의로우면서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고 비록 다리는 망가졌지만 탁월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6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어서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인간의 신체가 아닌 전혀 다른 몸에 링크를 해도 뜀박질까지 한 큐에 끝내버리는 저력을 보여주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본질을 알아보기 전에 장애인으로만 그를 판단하고 이용합니다. You walk like one of her science pukes. You quack like one. But you report to me. You get me what I need, I'll see to it you get your legs back when you rotate home. Your real legs. 제이크의 핸디캡만 보고 박대하는 것은 과학팀도 마찬가지인데요. 과학팀은 나비족의 링크를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이크의 다리를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식이 재산인 팀에서 과학적 지식이나 판도라에 대한 상식이 없는 제이크는 장애인과 매한가지죠. 그레이스는 무식자인 제이크를 대놓고 박대합니다. Yeah. I know who you are and I don't need you. I need your brother. You know, the PhD who trained for 3 years for this mission. 장애인이고 지식이 부족한 제이크는 여기저기서 필요 없는 인간, 적당히 이용할 수 있는 인간으로 쉽게 규정됩니다. 때문에 나비족의 전사가 되어 하늘을 호령하다가 밤이 되어 다시 인간 제이크로 복귀하면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와 판세를 바꾸지 못하는 부족한 능력이 절망으로 다가오죠. 이 영화는 몇 가지 한계에 부딪혀 절망하는 인간이 희망을 찾고 날아오르는 신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단 한 사람만이 제이크라는 사람을 봐주었습니다. I save you. Yeah, why save me? You have a strong heart. No fear. 네이티리는 제이크를 처음 만난 순간 그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그래서 제이크는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고도 웃으면서 쫓아가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제이크를 있는 그대로 봐준 사람이 네이티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그녀는 제이크를 처음 본 순간 스카이피플로 규정하고 죽이려고 했었고 그를 살려준 후에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죠. 이런 그녀를 말리고 제이크를 다시 바보라고 이야기해준 존재는 따로 있었습니다. 장애인도 아니고 무식자도 아니고 스카이피플도 아닌 강한 심장을 가진 남자 제이크 설리만을 봐준 존재, 바로 에이와입니다. 결국 이 말은 판도라의 여신 에이와가 제이크에게 건네는 인사로 볼 수 있겠죠. 감독은 오랜 시간 시나리오를 고쳤으면서 우리 세계의 종교와 신화들을 새롭게 펼쳐냈습니다. 신화의 짬뽕인 이 영화를 가리켜 교황청은 이단 숭배를 재촉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바티칸의 분노가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보면 언뜻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영혼의 나무의 씨앗들이 제이크를 선택하고 네이티리가 알아보는 이 장면은 성경에서 요한이 예수를 알아보는 장면을 모티브로 삼은 것처럼 보이죠. 또 나비족이 모시는 신 에이와는 유대인이 하느님을 부르던 이름 야훼나 여호와와 발음이 유사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이 성경을 모티브로 삼는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에이와는 절대적인 유일신이 아니라 판도라의 자연을 의인화한 존재죠. 기독교 입장에서는 자연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는데 성경을 이용하고 있으니 발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감독은 인도의 힌두 신화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나비족이 파랗게 생긴 이유는 인도의 신 비슈누의 피부색이 파란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죠. 또한 아바타라는 말 자체도 인도의 힌두교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신의 강림을 뜻하는 아바타라라는 말이 아바타의 어원이라고 하죠. 힌두교에서 비슈누 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인간 세상에 강림해 구원을 베푸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비슈누가 변신한 모습들을 아바타라고 부르는데 만물에 신의 의지가 깃들어 있는 것 또한 힌두교의 사상과 밀접한 연관이 있죠. 하지만 신화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바타의 진짜 주인공은 사실 제이크 설리가 아니라 판도라라는 지구와 닮은 듯 다른 행성인데요. 영화는 철저하게 제이크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흠뻑 빠져들고 몰입하는 지점은 제이크가 아니라 아름답고 신비한 판도라의 행성입니다.
이 별의 이름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유명한 여인의 이름과 같은데요. 여기서 잠깐 판도라 신화를 살펴보도록 하죠. 인간을 사랑한 신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의 허락 없이 인간들에게 불을 줍니다. 분노한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와 인간들을 벌하기 위해 꾀를 내는데요. 그는 곧장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에게 달려가 뭔가를 만들라고 시킵니다. 헤파이스토스가 정성스럽게 빚어낸 이 피조물은 지나가던 신들의 주목을 받게 됐는데 아프로디테는 이것을 보자마자 아름다움을 선물하였고 아폴로는 이를 보고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주었다고 하죠. 바로 최초의 인간 여성, 그녀의 이름이 판도라입니다. 제우스는 프로메테우스의 아둔한 동생에게 아름다운 판도라를 선물합니다. 동생은 판도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버리고 그녀를 아내로 취해버리죠. 그러던 어느 날 판도라는 열어보지 말라고 적힌 상자를 발견합니다. 열면 안 된다니까 관심을 끄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상자를 열어버리고 그와 동시에 온갖 질병과 전쟁, 재앙과 같은 파멸의 씨앗이 세상에 퍼지죠. 상자 속에는 희망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신화에서 판도라는 시선을 받는 대상이자 시선을 주는 대상이 됩니다. 그녀는 남성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보여지는 대상이자 금지된 상자에 계속해서 눈길을 주는 보는 주체로 나오는데요. 카메론 감독은 영화에서도 판도라를 욕망의 대상이자 보는 주체로 설정합니다. 지구의 대기업들에게 판도라는 키로에 200만 달러를 호가하는 엄청난 광물이 묻혀있는 금광인데요. 그러나 지구가 판도라의 눈독을 들이는 동안 판도라 역시 침략자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판도라의 생태계는 마치 네트워크처럼 세세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판도라를 의인화한 신 에이와는 만물에 깃들어 있죠. 신은 자신의 품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필요에 따라 계시를 내립니다. 에이와는 돈에 눈이 먼 인간들 틈에서 강직하고 순수한 제이크를 알아보고 희망으로 남겨두는데요. 제이크와 지구인은 천혜의 자연을 품은 판도라를 바라보고 판도라도 이들의 싸움을 지켜봅니다. 감독은 판도라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행성을 꿈결같은 색채로 그려내고 우리는 홀린 듯이 세계관의 구석구석을 염탐합니다. 마침내 신성한 나무에 모여 모두가 바라보는 앞에서 제이크는 진정한 나비족으로 거듭나는 의식을 치르고 영화는 번뜩이는 그의 눈을 보여주며 끝이 납니다. 우리는 제이크의 눈으로 판도라를 보았고 이제 제이크는 에이와가 깃든 나비족의 눈으로 판도라를 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엔딩까지 울려 퍼지는 노래 I See You처럼 카메론 감독이 만든 판도라 신화 역시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구에도 분명히 있었을 태초의 자연. 그러나 신의 뜻을 거슬러버린 인간들의 탐욕과 죄악. 만물에 깃들어 있을 대자연의 신 또한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영화 아바타 I See You의 해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큰 힘이 됩니다. 저의 해석이 여러분들의 영화 감상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랄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